있도록 우리 프리덴셜 앰베서더 양한나 신유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친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티메리트 양한나입니다. 네. 제가 이제 좀 그래도 강의하면서 잘 안 떠는 편인데 제가 지금 밖에서 거의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이유가 갑자기 그 리더 사님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들어가시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리더 사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족한데 또 너무 감사하게 이제 팀엘리트라는 직급을 달성하고 제가 하는 첫 번째 강의가 에이스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친정에서 그 포문을 열 수 있어서 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마지막 또 PPT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좀 나눠드릴 수 있을까? 저는 진짜 너무 부족한데 뭘 나눠야 될까? 이제 고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눈 뜨고 어제도 눈 뜨고 그 전에도 눈 뜨면서 계속 지금 드는 생각이 어떡해, 2월 4일이야. 어떡하지? 2월 5일이야. 2월 6일이야. 가슴이 지금 심장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애가 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서밋을 다녀오고 그 뒤로 내가 차라리 안 봤으면 괜찮은데 내가 그 비전을 내가 안 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달리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뭔가를 봐가지고 이게 하루하루가 막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진짜 올해는 우리 늘 리더 사님들 하시는 18분 알고 계시죠? 새해가 열리면 올해는 기회다. 올해는 기회다. 예, 올해는 모두가 미쳐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맞이하는 그 매해 새해를 사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해를 만드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느꼈던 이번에 키라성 같은 리더 사님들을 만나고 와서 느꼈던 점은 심상치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운을 느끼고 와서 내가 올해의 기회를 놓치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올해는 진짜 최고의 해로 나중에 훗날 뒤돌아봤을 때 나의 뉴스킨의 역사상 2023년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해다라는 해를 만들고 싶고 또 에이스 사장님들과 그걸 만들고 싶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PPT 첫 장 만드는데 30분 걸렸거든요. PPT 첫 장 괜찮나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뒷부터는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제가 PPT 어제 30분 만들고 이대로라면 속도를 못 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올해가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을 했던 게 나 왜 이 비즈니스 선택했지? 내가 좀 정체 구간, 사실 저는 정체 구간도 굉장히 많았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근데 모두가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근데 그런 구간이 있을 때마다 들었던 조언도 강의에서도 그리고 저조차도 자꾸 생각하는 게 나 이 사업을 왜 시작했지? 그리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가 진짜 돈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마 이유는 진짜 다 다를 것 같아요. 뉴스킨의 와인은. 근데 저는 그래요. 저의 너무나 큰 결핍은 사실 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막 짹짹일 때 제가 살아온 이 환경들을 보면서 너무 부족하니까 결핍이 많으니까 나 진짜 그러니까 뉴스킨을 안 만났더라면 저의 삶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로 이렇게 빠져나갔을 것 같은데 뉴스킨이란 도구를 만나서 매번 나의 환경들을 보면서 난 나중에 팀메리트가 되면 이 이야기를 해야지. 난 나중에 팀메리트가 되면 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팀메리트가 되면 그 얘기를 해야지 근데 별로 생각이 사실 나진 않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얘기인데 집이 없었어요. 집이. 그러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그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 우리 가족이 사는 나의 집이 없을까? 그러니까 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는 이제 매번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러니까 늘 이번에 2년은 이 집에서 살고 2년이라고 해도 이상하네. 2년은 또 저기서 살고. 예. 2 years. 예, 그렇게 계속해서 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서울에서 와서 살았던 집이 진짜 진짜 한 이만큼 되는 공간에 언니랑 엄마랑 이렇게 셋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살아오면서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 되고 서른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불편하다라고 평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사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걸까?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제가 만난 도구가 바로 뉴스킨이었고, 이 도구로 똑같은 열심을 한다면 어쩌면 나는 돈이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의 뉴스킨의 첫 시작이었고, 그게 정말 강력한 Y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강의에서 되게 많이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힘을 전 되게 정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셨던 적도 있고요. 아버지랑 함께 몇 번의 응급차를 탔던 기억도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들었던 그냥 지나가는 생각은 뭐냐면, 나 뉴스킨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 나으셨으면 좋겠을까를 생각할까? 나 이 카드값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몇 개월 해야 되지? 아빠가 얼만큼의 더 검사를 받아야 되지?를 생각했을까를 보니 저의 선택이 진짜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다시 뛰려고 하는,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해를 만들어야 되는 2023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난 왜 이 사업을 선택했지?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진짜 내 삶을 내가 리드하고 싶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저는 몰랐어요. 아니 항상 내가 내 삶을 리드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짜여진 틀 안에서 저는 그냥 사회가 시키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누군가는 뉴스킨도 그렇잖아요. 뉴스킨도 사장님들 지금 오전 10시에 다 여기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짜여진 틀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다르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뉴스킨이란 도구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사분면에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열심과 어쩌면 짜여진 이런 시스템과 코어 속에 살아갈 때 정말 내가 내 삶을 리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라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뉴스킨이다. 그래서 저는 뉴스킨이 제 인생을 바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23년은 왜 중요한가? 이 문구를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이 문구가 이번에 뉴스킨과 함께 본사와 함께 했던 제주도 서밋에서 본사가 발표한 문구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년을 기다린 역대급 비즈니스 기회. 사실 안 떨리지 않나요? 저 뉴스킨 사업 아직 10년 못했지만 10년을 기다린 역대급 비즈니스 기회를 세상에 내가 만났네. 저 그냥 그런 생각했어요. 이 공간에는 뉴스킨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연차가 다 아마 다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사가 정리하기를 올해는 저 이런 단어 쓰는 거 처음 봤어요. 뉴스킨 사업 8년 하면서 10년을 기다린 역대급 비즈니스 기회.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면 10년에 한 번 오는 그 기회 속에 내가 2023년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뉴티밀리티여서 모든 그룹의 리더분들이 다 섞여서 테이블에 배정이 됐었거든요. 저 옆 테이블에 강병훈 스폰서님 계셨고, 또 옆 테이블에 또 이선혜 사장님 스폰서님 계셨고, 근데 제가 받은 번호가 맨 앞자리 중앙에 조규철 스폰서님 자리인 거예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정말 불편했어요. 네, 그게 한번 사진 찍는 거 좋은 거지. 네, 이거 어디 안 올라가죠. 스폰서님 보시면 안 되는데. 네, 핸드폰도 만질 수 없고요. 정말 불편했어요. 근데 저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제가 뭘 배웠냐면 옆을 봤을 때 강병우 스폰서님, 이선혜 스폰서님, 조규철 스폰서님, 저희가 서밋이랑 워크숍 같은 걸 했었거든요. 막 같이 레고 만들고, 막 색연필로 포스터 만들고. 그런데 제가 몰래 찍은 몰카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가장 뜨겁게 그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이 기라성 같은 리더사님들이었어요. 네, 자꾸 쓰셔서 다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서 계시고 사진을 찍으시고 흥분하시고, 그게 다 500만 장자, 1000만 장자, 2000만 장자 리더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았어요. 왜 저분들이 저곳에 가 계신지 알겠다. 그냥 뒷짐지고 저 뒤에 계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봤고요. 전 현장에서 리더사님들이 완전 눈이 너무
이렇게 바라보기 뜨거울 정도로 불타오르시는 걸 보면서 심상치 않은 해가 왔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했고 저희가 이때의 중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2023년 전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천국의 리더사님들과 함께 전략을 짜는 자리였던 거예요. 각 테이블마다 뭔가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팀들에서 나왔던 같은 키워드가 뭐였냐면 건강한 성장이었어요. 우리 건강한 성장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2023년 성장을 하는데 조직이 성장을 해요. 근데 건강한 성장을 원한다라는 게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그 건강한 성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막 미팅하면서 저희 여기 이제 대부분의 신규 리더 사님들을 저희 이제 뉴팀메이트 사님들을 막 팀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매니아를 만들고 AR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전 전략을 짰는데 조규철 스폰서님께서 한마디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그 어디 갔다 오면 리포트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미스 사람들이 못 보셨지만 보게끔 간 것처럼 네. 이런 말씀을 제가 급하게 이제 필사하느라 정확한 투까지 똑같진 않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현재 있는 명단을 가지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의 기회를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드는 게 건강한 확장이다. 라고 해주셔서 되게 심플해졌어요. 아, 지금 그래야 되는 시기구나. 건강한 성장을 한다라는 거 제가 사실 팀메리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너무 흡사했어요. 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 뭔가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게 건강한 성장이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너무 반가운. 예, 제가 사진 안 올리고 싶었던 이유는 저 때문이에요. 예, 약간 티알미 비포 사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에이스 리더 사님들 뵀는데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반가운 또 에이스 리더 사님들. 제가 가서 어리버리에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뉴 팀메리트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제가 안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어리버리 해가지고 저 머리 최수경 사님께서 일어나! 응? 왜요? 일어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어딜 가나 챙겨주시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리더 사람들 보면 제가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던 저런 공간에 있을 때도 아, 저희 그 그룹의 또 리더 사람들 보면 정말 그냥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네. 옥강미 사님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그래서 다 같이 끝나고 저희가 애프터를 했어요. 강병훈 스폰서님과. 저희 스폰서님 되게, 지금 피곤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아, 사실 이게 열정의 피곤이에요. 왜 열정의 피곤이냐면 그 전날 뜨겁게 리더사님과 애프터를 하시고 다음날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래도 또 사진 찍을 때 웃음을 해주시는 우리 스폰서님과 저는 솔직히 그 제주도의 모든 일정 중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을 꽂으라면 사실 정말 강병훈 스폰서님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 강병훈 스폰서님과 애프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스폰서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노트했어요. 궁금하시죠? 스폰서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공개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막 느낌표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건 스폰서님이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제가 느꼈던 부분에 느낌표를 찍은 거니까 혹시 읽으시면서 뭐 강병훈 스폰서님 거기서 화를 내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받았던 우리 뜨거운 메시지입니다. 계산하지 마라. 내 현 위치를 보지 마라. 원하는 게 뭐냐? 막 소리 지르신 거 아니에요? 이제 원하는 게 뭐야? 뭐 이러진 않으셨어요? 예. 소비자 프레임에 갇혀있다. 덫에 걸려있다. 보상을 풀어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메시지를 보면서 시기라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을 땐 진짜 많은 사업의 기회를 전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얼굴 관리, 그러니까 소비자 관리에 대해만 집중하지 마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생각해서 공유해도 되나? 왜냐면 그럼 소비자 관리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뭘 풀으라고요? 보상을 풀어야 된다. 뭘 풀어야 된다고? 보상을 풀어야 된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데모하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보상을 풀고 기회를 전해야 된다라고 들었고요. 이건 뭐냐면 5억 연봉이라는 건 제가 이제 느꼈던 건 진짜 리더, 이 비즈니스 기회를 잡고 가는 리더들에게 시간을 쏟아라. 그런 리더에게 집중하라 라고 해주셨고, 저는 이 말이 진짜 좀 무서웠거든요. 올해 정신 안 차리면 엄청난 박탈감이 올 것이다. 라고 했고, 하지만 희망은요, 올해 정신 차리면 뭐라고요? 앞으로 10년이 바뀐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진짜 떨려서 난 정신 차려야지. 나는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미친 듯이 뛰라고 해주셨고, 근데 마지막에 메시지가 뭐였냐면 제가 흥분해서 TR 마로 적혀 있는데
TRM으로 누가 많이 네트를 짰느냐가 올해 아주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라고 스폰서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아주 또 잠깐 박석범 사장님을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해주신 메시지를 제가 또 나눕니다. 실력을 키우라.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똑같은 얘기가 있죠. 뭐예요? TRM으로 반드시 티메리트를 가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제주도 서밋을 가기 전까지 그렇게 TRM가 떨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리더사님들의 공통적인 단어가 뭐였냐면 TRM이었어요. TRM으로 지금 진짜 네트를 짜야 되는 시기에 왔구나. 그래서 진짜 이 이야기를 너무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리더사님들 모두가 너무너무 뉴스킨을 사랑한다라는 걸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뉴스킨은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2023년 지금의 기회는 뉴스킨 사업을 하는 동안 이 비즈니스 인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있고 사장님들에게도 있으실 텐데 2023년은 비즈니스의 인생을 바꿔주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던 그 많은 로드맵과 서밋의 시간들 중에서 그냥 딱 몇 가지, 사람들 너무 많이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장을 진짜 많이 봤어요. 본사가 이 강의 정말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냥 생각했어요. 저런 거를 본사가 지향하나 보다. 방향인가 보다. 근데 제가 그곳에 이동하면서 뭘 느꼈냐면 왜 본사와 한 방향이 된 줄 알 것 같다. 본사가 올해 이렇게 갈게요라고 정했다면 굳이 그것을 저항해서 내가 반대로 가는 것만큼 바보 같은 건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는 의미가 뭘까를 진짜 많이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본사가 하고 있는 3가지 중심 키워드가 이겁니다. 10만인데 10만 소비자 아니고 무슨 소비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Y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10만 소비자 아니고 IO 소비자. 그러니까 그 IO가 주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2번째가 뭐예요? 한국형 벨로시티 1만 BR 달성이에요. 그냥 BR이 아니라 한국형 벨로시티에 도달하는 정말 안정적인 3,000GB를 통해서 100만 원씩 이상씩 받아가는 탄탄한 1만 BR을 달성하는 게 또 본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은 이 체중 조절 전략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나 이 3가지는 무조건 내가 전략을 만들고 뛰고 또 생각하고 뛰고 가야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장이 전 좀 약간 와 하는 장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본사 데이터예요. 작년 9월에 루미스파 아이오가 런칭을 하고 루미스파 아이오를 이제 전달받은 신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첫 경험이 지금 루미스파 아이오인 거예요. 그런 신규들의 패턴을 우리 이제 아이오 베라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쭉 이제 분석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결과가 그 어떤 제품군보다 이 아이오 베라 이 루미스파를 쓴 사람이 10월에 다른 다양한 브랜드를 체인지한 굉장히 가장 높은 확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근데 저는 이 장에 그냥 지나치지 않았거든요. 와, 정말 많은 아이오를 전하고, 루미스파 아이오 전하고, 베라 전하고 해야만 하는구나. 왜 그들의 이 경험이 반드시 그 다음에 브랜드 체인지로 이어지고, 재구매로 이어진다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한 장을 꽂으라면 전 이게 가장 떨렸어요. 본사의 데이터인데,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도 매해 너무너무 좋은 신제품들을 본사가 출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본사가 이렇게 지난 10년 이상을 쭉 나열했을 때 그냥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냈던 게 언제였냐면 2013년 10년 전 티어라인트예요. 네. 근데 본사가 지금 데이터가 예상을 하는 건 지금 2023년 뭐예요? TRM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설 거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그런 거 좀 느낀 적 없었어요? 막 강의를 듣다 보면 티어라인트 기회 때문에 어떤 리더 사장님이 막 얼만큼 성장했고 이런 얘기 들으면 와 나도 그때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전 있었어요. 전 2013년도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강의 들을 때마다 나도 그때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최소한 지금 사장님들은 현재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저는 정말로 꼭 가져가야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진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형 우리 벨로시티 1만 BR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2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무조건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야겠구나. 그러면 돌아오자마자도 저도 막 생각해서 어떤 로드맵을 전략을 짜볼까?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 근데 딱 보니까 본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키워드의 한 장 더 남았네요. 죄송해요. 달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3월에 이제 2월 14일 날 루비 사장님들의 선판매 런칭이 있고 BR
사장님들의 또 선판매 런칭이 3월에 있죠. 근데 제가 이 TRM를 이해하고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6장을 소진합시다. 6장을 소진합시다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6장을 전체가 6장을 소진하면 너무 좋겠다였는데 그 게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왜 느꼈냐면 3월에 런칭하고 그 다음 본 런칭이 언제냐면 6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대한민국의 세상에 이 TRM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열정적으로 뛰어서 이 3월에 6장이 아닌 최소 12장을 소모를 하는 게 최소로 내가 이 기회를 잡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했고, 근데 6장을 내 서클 안에 다 소모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형 벨로시티가 언제 시작되냐면 3월에 시작되죠. 그 3월에 이걸 첫 경험을 해봐야, 여기는 모든 분들이 아직 물론 너무너무 지구가 안정화돼서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이걸 진짜 경험을 해봐야 내가 또 다음 달에 그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시죠? 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너스 30만 원 이상의 보너스를 받는 식이고, 이거 6개 하면 뭐 오는지 아시죠? 63만 원어치의 스타트 윈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뉴스킨 본사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전략을 잘 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던 게 내 머릿속에 올해는 꼭 369를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술 마실 때도 게임은 369만 할 거고 저는 369에 미쳐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했는데, 3월에 이 TRM의 선 런칭이 이루어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게임을 했냐에 따라서 6월에 본 런칭의 뚜껑을 열었을 때 다시 한번 점프업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얼마나 많은 네트를 짰냐에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에 단 한 대의 바디 아이오가 있대요. 비공식인지는 모르겠네. 제가 조지훈 대표님 테이블에 근데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집에 있으시대요, 한 대. 근데 어디든 절대 가져가실 수 없다고 하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딱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상상 이상이라고. 더 궁금한 거 있죠. 역시 블랙 마케팅이 제일 무섭구나. 내가 내 눈앞에 보이질 않으니 이게 도대체 뭔지를 막 이런저런 질문에 답변 안 해주시는데 그냥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오나 봐요. 근데 그게 언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던 게 이 앞서의 모든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 하냐에 따라서 난 여기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진짜 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큰 파도가 온다. 근데 우리가 파도를 연습해서 잘 타면 너무 재밌잖아요. 서핑할 때. 그쵸? 이 서핑을 잘하는 분들은 큰 파도만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큰 파도 오면 그냥 바로 휩쓸려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저는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근데 369를 보면서 그럼 내가 3월에 잘하고 6월에 잘하고 9월에 잘해야지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구나. 이거는 내가 나의 결과를 내는 시간이고, 그러려면 이 사이사이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결국에는 올해가 다 중요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지금이 중요해요. 진짜 제가 지금이야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2월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 벌써 2월이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오마이갓 이런 생각 들거든요. 2월이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작년에 제가 좀 잊을 수 없는 달이 그 인파워미를 준비했던 달이거든요. 인파워미에 루비로서 자격 조건만 되면 리더들이 함께 인파워미라고 하는 행사에 이동할 수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집중하고 선택하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정말 그 그룹에 엄청난 에너지가 올라왔던 게 그 인파워미 달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인파워미가 되는 달이 반드시 2월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서, 이 2월과 3월 14일의 이 구간 안에 누가 가장 많이 잘 미친 듯이 마케팅하는가. 근데 이 마케팅은 전 절대 SNS 마케팅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마케팅이란 단어 자체가 어떤 제품이 소비자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잖아요. 즉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야 되고, 가장 많은 온라인 미팅이든 오프라인 미팅에서 이 기회를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김수환 사장님 저 스피치를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떨렸거든요. 진짜 사람을 많이 만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이 2월. 그래서 오히려 2월이 미쳤을 때 3월의 기회가 오는데, 3월 14일이 됐을 때 지금의 조직이 나 혼자여도 5명이어도 10명이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지금부터 내가 앞서 있는 한 40일의 구간이 남았거든요. 이 구간을 어떻게 집중하냐에
뛰느냐에 따라서 저는 올해 되게 중요한 농사가 아주 강력하게 스타트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월은 저는 진짜로 이거 다 모두가 출발하는 달이 너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실 바람이 불지 않아도요, 내가 이제 배에 이제 노를 저어서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할 때 바람이 불지 않아도 너 저어야 돼요, 안 저어야 돼요? 저어야 되죠. 아, 죽기 싫으면 져야 되잖아요. 네, 그냥 배에 그 동동 물 위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다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아도 우리 노를 저어야 되는데, 제가 진짜 느끼는 2월, 3월은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내가 노만 잘 저으면 쭉쭉 나가는 바람이 지금인데, 대부분 어쩌면 3월에 저 티켓이 나오니까 3월에 이렇게 소진을 해서 난 3월에 싱가포르 스타트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진짜 2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월에 내가 그 스타트를 해봐야 나의 파트너와 오히려 함께 3월에 스타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 뉴스킨 코리아의 전체 목표가 이 모든 것들을 차트하는 거래요. 네, 사실 어느 회사가 네, 마리나 베이 샌즈 전체를 차트한다는 목표를 둡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이 공간에서 저게 우리 에이스는 또 얼만큼 우리가 또 차트할 것인가? 너무 설레지 않아요? 네, 에이스 리더사님들과 전체 저 배 위에서, 네, 진짜 저희도 목욕탕 만드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너무 설레고, 제가 저희 테이블에 그 조지훈 대표이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게 돼서 제가, 어떤 게 심장이 되게 두근거렸냐면 딱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티메리트 트립이 두바이 티메리트 트립이래요. 40주년을 맞이해서 티메리트 트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사 전체가 함께 목표하고 있는 티메리트 숫자가 전 세계에 2,000 어카운트래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대한민국에도 목표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안에 저희 에이스에도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정말 무조건 파트너의 손을 잡고 이 두바이로 꼭 이동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떨렸어요. 네, 진짜 파트너와 함께 하고 싶고, 여기는 에이스 리더사님들과 진짜 좋은 공간에 많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티메리트를 외치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 늘 외치고 사실 가고 싶은데, 그 2020년도에도 정말 제가 강력하게 외쳤고, 그리고 사실 첫 달을 스타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게 딱 오면서 그냥 제가 제 스스로 타협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도 잘하는 거야. 내가 블루 다이아몬드 EBA만 잘 유지하고 있는 것도 난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뭔가의 그 강력한 Y가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의 강력한 Y의 사실 첫 번째는 스폰서님이었어요. 스폰서님이 런던 트립을 다녀와서 스폰서님 이게 다이아 사장님들과 한잔하는 이런 그 런던의 팀레트 소식을 듣는 자리였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폰서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에 너무 꽂혔어요. 그때 뭐라 하셨냐면, 나도 이제 진짜 팀메리트 트립 혼자 가고 싶지 않고 파트너랑 같이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연차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스폰서에게 진짜 효도를 하고 싶은데, 근데 뭐가 효도일까라는 거 봤을 때 이게 효도겠다. 그러니까 스폰서님, 저는 늘 그냥 그 전에 자부했던 건, 난 스폰서님과 늘 석세스 트립을 가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했는데, 내가 빨리 이걸 깨내야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그 자리에 너무 강력하게 Y로 와서, 스폰서님이 티메리트 트립에는 이제 절대로 혼자가 아닌 내가 무조건 옆에 동반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Y가 세팅됐던 순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무서웠어요. 파트너 사님들의 말. 네. 어느 날 파트너 사님들이 어떤 강의를 보면서 영감을 얻었나 봐요. 그리고 저에게 카톡이 온 거예요. 저도 티메리트 스폰서님 갖고 싶어요 란 이 말이 불편한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냥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팀을 어쨌든 리드하고 있는 리더로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끝점을 난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순간이에요. 이때가 아마 제 기억도 나요. 그 4월인가 5월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죽어도 가야만 한다라는 게
작년에 제가 마음에 먹었던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핀이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EBP가 되고 다이아가 되고 BD가 되고 PA가 되는 건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냥 해야 되는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걸 할 만큼의 내 마음의 결단이 너무 필요한데 저에게 그 어떤 핀보다 이 핀은 내 스스로의 동기보단 사실 팀에 대한 동기가 진짜 컸어요. 아, 팀을 위해서 나 진짜 가야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오히려 많이 생각났던 게 사실 박상용 스폰서님이 진짜 생각 많이 났거든요. 그때 티메리트 가실 때 진짜 이 트윈즈의 정말 티메리트 스폰서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가셨던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나면서 아 그럼 난 진짜 올해는 그냥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수단과 방법은 없다. 네, 수단과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저는 파트너도 잘 모르지만 어디 가서 가족들, 친척들 가서 무릎도 많이 꿇었고요. 네, 내가 올 한 해는 내 무릎은 없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그냥 방법은 없고 그냥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티메리트 여정을 가면서 저에게 가장 좀 큰 변화의 또 환경 중에 하나가 사실 신민우 사장님이에요. 저는 신민우 사장님이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해요. 그 이유가 신민우 사장님이 그 일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심지어 원래 인테리어 일을 제 남편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 일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코로나가 오니까 다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타이밍에 맞게 이 사람을 빼낼 수 있는데 코로나로 가장 많이 또 잘 된 게 인테리어예요. 왜냐면 뭐가 오픈되면 망하네. 오픈되면 망해요. 네, 그리고 밖에 나가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자꾸 집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민우 사장님이 최고 전성기는 코로나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다시 에이스 랠리가 재개됐잖아요. 그 첫 랠리를 가서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딱 그 랠리를 갔는데 그때 그 팀 전체 중에서 저희 이제 제 이하 팀이 딱 한 명이 핀 스피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되게 그러니까 긍정의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어요. 와, 나의 성적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인정하자, 인지하자, 메타 인지하자. 그리고 그날 그 랠리가 끝나고 막 팀들과 이제 뜨겁게 막 불타오르면서 파트너 사장님들은 모르겠지만 신유 사장님 한잔하면서 말은 못하고 그냥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잘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되게 잘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때 오히려 그 동기가 불이 붙어서 진짜 파트너들이랑 목표를 똘똘 뭉쳐서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랠리에 또 한 번의 성장을 하면서 갈 수 있었고 그때 제가 혹시 그 7월 랠리에 있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사사분면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었어요. 신민우 사장님 자영업에서 넘어오셔야 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다 보는 앞에서 넘어오세요.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5년, 6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를 신민우 사장님한테 해요. 그 랠리가 끝나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민우 씨가 너무 필요해. 그게 제가 결혼하고 신민우 사장님 일을 늘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제가 느꼈어요. 나 신민우 사장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꼭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성과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 팀을 조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나는 신민우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 역할을 정말 너무 잘해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막 울면서 얘기했는데 신민우 사장님이 단 한마디의 물음표도 갖지 않고 그냥 바로 모든 걸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가장 전성기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예.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용돈을 다 쓰고. 아니, 제가 그 용돈 얼마나 줄게 이러니까, 아니에요. 그럼 버릇 나빠진다고. 있잖아요. 한나씨 저 오늘 3만 원만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그냥 많이 그냥 줄게. 아니, 그럼 버릇 나빠지니까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뭐 저는 한나씨랑 늘 같이 있는데 제가 큰 돈은 필요 없고 그냥 필요할 때 조금씩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뭐가 되게 고마웠냐면 이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쵸? 어쨌든 그 팀에서는 또 팀의 리더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늘 얘기해줬던 게 저는 짹짹이 스폰서예요.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파트너 사람들 찾아가서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근데 그게 진짜 낮은 자세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뭔가 들어가서 뭐 우리 액션하고 하는 것도 망근을 막 해내기 위해서 진짜 계속 망근을 해왔고. 그래서 자세를 갖춰주는 모습 속에서 저는 또 한 번 저희 남편을 보면서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신민우 8월에 전업했거든요. 그래서 8월에 진짜 열심히 해서 1포인트도 못했어요. 제가. 신민우 사장님이 당황한 거예요.
와, 이상하다. 난 미팅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좌절할 줄 알았는데, 신유사님이, 파트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떨까라는 걸 이해했대요. 그래서 이 다음을 너무 넘어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서 9월에 라피즈가 됐어요. 9월에 라피즈가 되는 네 그런 성과.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저희가 다 같은 것 같아요. 사실 TIM이 다 처음이지 여기 뭐 먼저 TIM 경험하신 분 없잖아요. 뭐 리더라고 해서 아니면 조금 더 오래 했다고 해서 TIM이 뭐 기깔난 전략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 모두가 같이 가는 그런 뉴스킨에서 진짜 감사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팀헬리트를 가기 위해서 신유사님이랑 나랑 뭘 많이 했을까를 봤을 때 너무 뻔하지만 이거 했어요. 뭘까요? 사람 만나고 데모하고 초대하고 데모하고 초대하고 저희가 진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찾은 거거든요. 데모를 진짜 제가 많이 하려는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단순 온라인만으로 SNS만으로 비즈니스를 했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고요. 가는 그 과정 속에 제주도, 대전, 대구, 광주, 뭐 인천 막 뛰어다니고 진짜 많은 사람들 직접 만나고 데모하고 그래서 내가 우와 나 그 뉴스킨 사업 막 시작해서 다이아 갈 때 제가 진짜 열정적으로 뛰었었는데 나 그만큼 데모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팀에서 데모하지 않고 데모하세요라는 리더가 너무 되고 싶지 않아서 진짜 데모하려는 노력을 진짜 많이 했고 사람 진짜 많이 만나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뭘까요? 7. 오늘 숫자 많이 나오죠. 369, 네, 7. 이게 이제 저희가 팀메리트를 가면서 만들어냈던 1대 BR 창출 넘버예요. 제가, 뉴스캔 사업하면서 이제 주위도 나오지만 저희가 언제 정체가, 저 정체 구간이 사실 좀 길었거든요. 언제 왔냐 봤더니 딱 명확하게 통계가 났어요. 제가 1대를 늘리지 않았을 때. 제가 1대를 늘리지 않으면서 어마어마한 제가 그 정체 구간이 무려 3년이라는 구간을 겪어요. 근데 제가 팀엘리트를 가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될까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LT라인이 필요하니까 LT라인이 있어야 팀엘리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LT라인한테 LT라인 커지세요 하는 걸로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야 되는 건 1대를 많이 만나고 1대를 창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7명의 1대를 만들고 그 안에 또 신규 루비를 만들어내고 뭐 SBP, BP, BR 또 이 구간에는 당연히 뉴스킨 사업을 또 스탑하고 매니아가 되신 분도 있어요. 저희 신민우 사장님이 처음으로 눈물을 흔들리며 만들었던 첫 BR이 있거든요. 사장님이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예, 사업을 그만둔 거예요. 예, 사장님은 다 경험하시죠? 다 경험해요. 신민우 사장님이 그날 진하게 소주를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나씨, 자기는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파트너가 떠났을까요? 내가 여보 그 병에 빠지지 마. 내가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또 하나 배웠던 건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사업 안 해? 안녕? 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진짜 와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나 할 정도로요. 그 파주에 사는 동네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도 지나가는데 생각난다고 얘기하고 어디 왔는데 이 카페 왔는데 생각난다고 연락하고 같이 등산하자고 하고 그냥 야 대단하다. 신미사님이 그 왜 자영업 잘했는 줄 알겠다. 신미사님 영업해 본 적이 없대요. 이유가 소개가 나서.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지속적으로 신규를 만들어내면서 그 구간 안에서 또 다른 조직이 확장된다는 걸 느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장님 여기서 어떤 게 와닿는지 한번 봐주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할 때 매일같이 거절에 직면하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거절이 너무 싫으니까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터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이것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무서운 건 여러분의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여러분이 하는 것을 따라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다운라인을 관리하면 그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프로스펙트를 찾고 모집하는데 대부분의 시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찾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의 파트너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비결은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을 발견하는 데 있다. 그러면 그 리더들은 역시 다른 리더들을 찾을 것이다. 리더를 찾아내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멤버들, 그러니까 새로운 파트너들을 찾고 해 나가야 된다. 새로운 P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의 활력소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을 캡처해놓고 제가 사실 늘 인지하려고 보는 것 중에 한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딱 전자였거든요. 지금 내가 만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지를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최고의 후원이라는 건 내가 지속적으로 일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후원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얘기 많이 해요, 팀에서는. 저의 잘못한 걸 전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언제까지 사장님들이 만족하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 LT 라인의 조직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6개의 LT 라인을 만들자고 할 때 6명의 파트너를 만들어서 6개의 LT 라인 절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쇼더 플랜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진짜 보상에 대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2, 3년이라는 코로나 구간 동안 제가 진짜 많이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사실 쇼더 플랜인데, 이 책에서 봤던 핵심이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왜 우리 이 숫자 보잖아요, 사장님들. 그런데 이제 우린 6대까지 5%를 받는 일이잖아요.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그림도 많이 보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숫자가 보였냐면 이 숫자가 보였어요. 이게 3대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와, 갈수록 숫자가 커지네. 이 숫자 되면 너무 좋겠다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를 제가 봤었는데, 저는 이제 이 숫자가 보여요. 사장님들은 어떤 숫자가 보이시나요? 저는 열심히 하면 난 이 숫자를 만들고 싶어가 보였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두 라인이 있는 것과 액티브하게 뛰는 세 라인이 있는 것은 그 결과의 값이 하늘의 땅이구나. 그래서 뉴스키는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반드시 역전 가능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쇼더 플랜을 제 수백 번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올해 제가 해야 되는 것도, 저의 팀은 제가 하세요 한다고 사실 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올해도 저는 또 새로운 뜨거운 리더를 찾는 저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1년을 열심히 했어요. 1년 하면 정말 다행인데 6개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파트너 1명 나온 거예요. 난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제 파트너 1명밖에 못 만든 거예요. 못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 파트너가 나와 있어요. 파트너가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의 결과치가 이거라면 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혹시 최악보상 다 아시죠? 우리 늘 다 배우시잖아요. 그 최악보상에서 우리 1년에 몇 명 찾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최악보상을 풀면서, 최악보상을 들으면서 그 최악보상을 진짜 마음으로 이해하는가? 제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설령 누군가는 1년 열심히 해도 그 한 명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 명의 힘이 한 명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100명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진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누군가는 정말 빠르게 잘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성적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구간이 너무 많았고,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렇지? 라는 생각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순간 느꼈던 게 그 한 명은 한 명이 아니라는 거. 근데 내 그 한 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그 한 명과 100명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진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1인 CEO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1인 CEO예요. 우리 1인 CEO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근데 진짜 1인 CEO인가? 그래서 저는 이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이 키워드가 트렌드 코리아 2020년인가 나왔던 키워드인데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온오프가 융합이 되고 많은 또 미팅을 온라인으로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 급작스럽게 우리한테 왔잖아요.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그냥 이런 공간에 내가 잘 못해도, 아무것도 못해도, 초대만 해도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시기가 왔더라면, 지금은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내가 1부터 10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낼 때 그때 더 많이 더 크게 폭발할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떤 역량이 있을까? 사실 되게 심플해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왜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는지 마이 스토리를 기깔나게 낼 수 있고,
이 제품을 정말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데모스트레이션 반드시 마스터하고 아직도 스폰서에게 데모해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진짜로 그 내가 할 수 있을 때 더 빨라요 사장님. 속도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업의 기획 비전과 STP를 진짜 풀어낼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을 때 이런 아주 몇 가지의 냉장고를 채워나갈 때 우리는 진짜 온전한 인디펜던트 워커가 돼서 그걸 팀과 함께 담을 때 진짜 그룹은 폭발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래서 이거에 진짜 집중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다 AS에서 배웠어요. 벨로시티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장님. 사장님 저는 이런 생각해요. 세상에 어느 그룹에 벨로시티 아카데미가 있어요. 아니 그 리더 사장님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를 맡아서 그걸 다 알려주잖아요. 영영초 맡아서 들어가시잖아요. 그쵸? 폭발적으로 예약하시죠? 폭발적으로 예약하셔야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냉장고를 채워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단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여기 단어에서 숨겨진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요, 따라라. 잠시만요. 저희가 하는 일은 얘가 일을 해요. 뭐가요? 네트. 이 일을 좀 이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낚시를 하러 가서 우리 강병수 보수님 낚시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 강병수 분 낚시 가서 좀 남다르시더라고요. 낚싯대를 진짜 한 7, 8개를 깔고 낚시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막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낚시할 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근데 이 일은 내가 혼자 낚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물 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물을 짜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이 네트가 일을 하는 건데 그걸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네트가 잘 일을 하지? 그러니까 네트가 잘 일을 해야지 우리 사업은 잘 되는 사업인 게 메타인지가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근데 저는 이 네트는 스폰서님과 첫 번째 나의 스폰서님과 짠다라고 정말 생각해요. 왜 우리가 보통 네트를 짠다고 생각하면 내 파트너와 네트를 짜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 시작점은 네트의 시작점은 저는 스폰서와 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스폰서님과 네트를 짜려면 뭐 하려냐? 스폰서님을 먼저 리크루팅 하였는가? 저 정말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면서 내가 리크루팅이 돼야 되잖아요. 전 두 번째 대상은 프로스펙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대상은 나의 스폰서님을 나는 리크루팅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폰서님은 스폰서님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다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책에서 아니라고 명백하게 얘기해 주던데요. 5명의 조직이 있으면 그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인생을 걸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100%의 시간을 몰빵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진짜 네트를 잘 짜고 싶은데 나의 스폰서님을 리크루팅 했는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진짜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저희 1년 차에 했는데 많이 말랐죠? 많이 마르고 스폰서님 조금 다른 모습?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스폰서님. 네, 저는 사실 박상윤 스폰서님이 저에게 3대 4대 스폰서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저희 1대 2대 스폰서님이세요. 근데 그 사이에 저를 어쨌든 1대처럼 아픈 손가락처럼 진짜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리 스폰서 3대 4대 스폰서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안 챙겨주는 거야? 내 손가락은 안 아픈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제발.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스폰서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사장님, 사실 스폰서님이 저를 그렇게 잘 챙겨줬다는 것도 제 생각이에요. 아시죠? 이건 제가 만드는 비주얼이지 박상용 스폰서님 저한테 시간 많이 쓰시긴 쓰였지만은 그렇게 엄청 많이 쓰진 않으셨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만드는 거니까. 근데 제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놓치시더라고요. 아니, 스폰서님은 왜 여기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때로 돌아가니까 제가 진짜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서 이유는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쓸 때 나의 스폰서니까 1시간을 쓰더라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썼을 때 내가 비즈니스 성공에 더 가깝다는 걸 제가 알아서 아주 영리하게 제가 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막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해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너무 중요했다. 스폰서님을 리크루팅 할 때 뭐가 중요하지? 예스요. 하다 보면 예스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스폰서님들이 다 이해됐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몰라도 전 예스는 되게 잘했어요. 그 얘기 되면
가끔씩 스폰서님 저 불러서 얘기해요. 그냥 알고 예스한 거냐고. 아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저는 예스예요. 모르면 전 뒤에 가서 여쭤봐요. 이런 것들. 그리고 진짜 저는 중요했던 게 저 개인보다 팀.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과 팀의 선택이 있을 때 전 일단 무조건 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본다면 진짜 어떨까요? 시스템 사업가 무조건 뭐 당연하죠. 넘버원 팔로워. 근데 이런 키워드들이 나는 스폰서님을 리크루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작년 한 해예요. 스폰서님 방에 그냥 아시겠지만 그냥 매일 저희 루틴을 올려요. 저 이렇게 뛰고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집에 가고파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저의 루틴 저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은 식사를 한 사람이 누굴까 봤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예, 저 지난주에도 스폰서님과 식사했고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근데 제가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파트너 사장님 이런 말 우리 파트너 사장님 또 섭섭할 수 있는데 식사를 내가 할 수 있고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면 전 파트너 사장님 아니고 스폰서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스폰서님이 사실 돈 내는 것도 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저한테 넌 좀 지나치다라고 할 정도로 전 너무 싫어요. 왜냐면 저에게는 스폰서님 한 분이지만 스폰서님 수많은 파트너를 데리고 있는데 그게 한두 번이지 이 끝도 없잖아요. 전 그래서 그냥 스폰서님 뭔가 이 시간을 보내기 너무 행복하고 박상영 스폰서님, 김나원 스폰서님 부부와도 진짜 마찬가지예요. 되게 많은 시간을 바쁘시잖아요. 어떻게든 삐짓고 제가 들어가서 제가 보내려는 시간을 노력 많이 하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매 행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냥 제 마음으로 정한 매 윤서영 스폰서님 생신 때는 저희 부부가 무조건 가서 함께 식사해요. 네, 그래서 그날은 스폰서님이 가장 드시고 싶으신 걸로. 그래서 이번 생일 때도 생일 당일날, 네, 스폰서님과 사케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케를 진짜 한 세 병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그러니까 제가 잘했던 비즈니스를 보면 그냥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잘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시스템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말해 뭐예요. 사실 우리 A사님들 너무 잘하시고, 전 여기 있는 기라성 같은 뭐 유병철 사장님, 뭐 여기 있는 모든 사장님들에게 저 이지연 사장님 다 이걸 배운 거여서, 근데 제가 봤더니 뉴스캔 사업하면서 제가 진짜로 이렇게 이게 제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맡았던 시스템이. 제가 이거를 왜 갑자기 느꼈냐면, 얼마 전에 전희연 사장님이 저희 잠실에 오셨는데, 제가 완전히 까맣게 입고 있던 스피치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워크숍에 갔는데, 제가 하루 종일 폰만 붙들고 있더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지 봤더니, 8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 시스템을 돌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불평불만이 없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 아니, 너무 신기했어. 왜 불평불만이 없어?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비즈니스 했던 거 아니고, 처음에 사업 들어왔을 때 이제 잘하고 싶으니까 막 시스템 어쨌든 참여는 하는데, 막 내 파트너, 내 팀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뛰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자꾸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 왜 계속 빠져나가고 뭔가 제자리인 것 같지? 라고 할 때 제가 박상준 스폰서님 찾아가서 30분을 그러면 안 되는데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때 할리스에서 많은 분들이 제 박상준 여자친구인 줄 알고. 아, 진짜 분위기가 리더 사람들이 약간 왜냐면 엄청 울었거든요. 신규 사장님 운 거예요. 근데 스폰서님이 제가 울고 나니까 딱 끝나고 웃으면서 뭐라 하셨냐면 사업 잘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근데 뭐 인생 울고 들어. 사장님이 해주신 그 한마디를 제 가슴에 받고 그때부터 제가 리더 사람들 얘기로 제가 돌변했대요. 제가 뭐였냐면, 사장님, 양한나 사장님 시스템의 주체가 되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 시스템 늘 듣고 있는데요. 제가 막 그랬어요. 아니, 그거 말고 주체. 주체라는 게 뭐예요? 양한나 사장님이 없으면 안 될 만큼, 트윈즈 하면 양한나가 생각날 만큼 모든 시스템을 사랑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된대요. 제가 그날부터 진짜 트윈즈 내가 없으면 안 되게끔 진짜 해보자. 근데 진짜 사랑해보자. 아직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해보자.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 그룹이니까, 트위즈 내 그룹이니까, 에이스 내 그룹이니까 그런 생각 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자유를 얻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유가 이 뉴스캔 제가 느낀 건, 보통 뉴스캔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서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느낀 뉴스캔은 자유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을 때, 내가 자유를 통제하는 만큼 내가 자유를 얻는 시간이 빨라진다라는 걸 제가 진짜 느꼈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이 구간은 진짜 우선으로 지켜내는 사람만이
이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느꼈어요. 사장님들의 모든 일정 속에서 내가 뭔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면 사장님의 개인 시스템, 뭐 개인 미팅, 파트너의 후원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공간에 오셔서 이 시스템을 지키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진짜 후자일 때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 시간 동안 저도 팀들과 진짜 부단히 이걸 되게 많이 노력했고 그걸 한 방향으로 진짜 많이 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너무 재밌죠. 근데 어떤 노력을 되게 많이 다 하고 있겠지만 어떤 시스템이 딱 시작될 때 최소한 그 시스템이 오픈되기 10분 전에 누가 와야 되냐면 리더가 다 입장을 해야 돼요. 리더가 반드시 그 모든 형체를 갖추고 입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구성원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온오프가 무조건 융화가 되는데 무조건 함께인데 온라인을 딱 켰을 때 지금도 저도 에이스 리더 모든 사람들이 키고 계시다고 제가 진짜 믿거든요. 제가 근데 이걸 켰을 때부터 기가 사실 진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짜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내가 기를 느낄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기를 느껴야 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온라인으로 기를 느끼자. 그래서 저희가 뉴스킨 콜에서 아마 첫 번째 거예요. 해보지 않은 준푸드라고 하는 요리 만드는 것도 매달 시도를 하면서 막 문화적으로 담아내고, 근데 이 요리도 준비할 때 일단 리더들부터 다 릴레이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재료하기. 그리고 들어오는 이런 노력들을 진짜 뭐에 집중을 했을까?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이런 부분들, 있을 자리에 있는 거, 있을 자리를 온라인으로 함께 지키는 거. 그다음에 시스템이라는 게 나 하나쯤이야. 난 지금 개인 미팅 해야 돼. 나 바빠. 나 오늘 뭐 해야 돼. 라고 하면 과연 이 시스템은 누가 지킬까요? 진짜로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이스 뒤에 저 너무 부담스러운데 에이스의 리더상 다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는 혹시나 느끼고 계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배운 대로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저희는 동안방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매일, 그러니까 10일 동안 10분씩 함께 해요, 이 관리를. 근데 그것 또한 어떻게 하면 모두가 화면을 켜고 들어와서 함께 관리해서 소비자를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에이스에서 배운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부담스럽죠. 뒤에 이름표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길을 올릴 수 있을까? 아니 온라인으로 무엇을 해야지 내가 길을 올릴까라는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프를 하지 않았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끔씩 저희 잠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게 잠실이에요. 이 잠실 좁은 시장 안에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다다다닥 모여서 이 숨이나 쉬어지겠습니까? 코로나에? 네, 이 코로나 때 숨도 안 쉬어지는 공간에서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그룹 미팅이거든요. 박주현 사장님 무슨 죄가 있을까요? 저희가 잠실 시장에서 그룹 미팅 하면서 약간 박주현 사장님이 약간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느끼면서 여긴 절대 강사를 초대할 수 없는 구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또 101호에서 이렇게 또 그룹 미팅을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래서 이렇게 오프로 모이는 시간,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영화 보고 트레킹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그 문화대에 배운 거 그대로 그냥 등산하고 너무 진짜 감사한 랠리에 또 함께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빨리 가야 돼. 팀 비즈니스인데 사실 저는 이거는 그냥 배운 대로 하고 있어요. 팀은 내 이하가 팀이 아니라 나의 스폰서 팀이 클 때 내 팀이라는 걸 그냥 그걸 배워서 지금도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냥 스폰서님이나 형제 리더 사님들이 부르시면 그냥 날아가는 거? 그냥 그런 것들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의문이 되는 저희 집인데 제 이하 파트너가 한 명도 없어요. 갑자기 박상준 스폰서님이랑 김지현 사장님이 저희 집으로 프로모션을 걸었다고 하셔갖고 제가 이날 새벽까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냥 함께 잘해보는 거? 얼마 전에도 광주팀 사장님들 오셔서 부족하지만 로드맵 풀어드리고 아침 8시에 부르셔서 스폰서님을 제가 아침 8시에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배웠던 것들, 팀으로 함께하는 비즈니스야. 나의 형제 라인이 잘 될 때 내가 함께 잘 되는 거야를 내가 배웠으니 지금 함께하고 있는 팀 리더들과 그런 것들을 그냥 가장 우선 나누고 싶어요.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만 이 그룹 에이스 안에서도 되게 많은 팀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 어떻게 하면 형제 라인을 함께 융화해서 갈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를 또 답습해서 또 함께 이렇게 서로가 그냥 만나면 너무 좋은 사람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 방향이 주는 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한 방향일 때와
위대한 것도 한 방향이지 않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든다라는 걸 전 진짜 경험하고 믿습니다. 혹시 사장님들 벡터 법칙이라는 단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벡터 법칙이 물리학에서 힘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벡터 법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대요. 하나는 힘의 시작점이고요. 하나는 힘의 크기고 하나는 힘의 방향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바꿀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라는 게 힘의 크기가 크면 좋아요? 작으면 좋아요? 아니, 무조건 크면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요? 방향이요? 크기? 점? 다양하게 생각하죠. 근데 힘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힘의 시작점은 모두가 달라요. 우리 여기 안에서도요. 6개월 차, 6년 차, 3년 차, 10년 차 내가 시작한 시작점은 다 다르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힘의 크기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는 처음부터 리더십을 굉장히 크게 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STP를 진짜 잘하고 리크루팅을 잘하시고 클로징을 잘하고 데모를 잘하시고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고 누군가는 나는 진짜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 혹시 드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 크기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업이 분명히 조직이 함께하고 그룹이 함께해서 부족한 나도 함께하면 함께할 수 있고 성장할 수도 있다는데 근데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맞출 수 있는 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의 방향을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조직 내에서 그룹 내에서 이걸 이행할 때 이렇게 된대요. 힘의 방향을 맞춰보면 사람마다의 크기는 다 달라. 그런데 이 방향이 맞다 보니까 이 조직 내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화살표의 이 힘의 크기가 작동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유감함도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왜 모두가 해낼 수 있냐면 이 안에 있는 스폰서, 파트너, 형제 파트너, 시스템 이런 문화 이 모든 것들을 강병호 스폰서님 하자는 대로 우리는 방향을 맞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 지금 뭐 TRM이 아이오 하자는데 싫은데요. 전 180도 좋은데 180 물론 좋습니다. 네, 저는 할 거예요. 저는 그 방향과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파트너가 이렇게 내 스폰서를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스폰서는 TRM이 하자고 하는데 180도 안에 그러면 나중에 드는 생각 난 화이트 라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품이 좋고 나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조직력이라는 게 없어지고 기가 다 떨어지면서 여기 있었던 게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의 분위기가 아니라 난 여기서 못하겠어. 나 저 사람만큼 못해. 라는 게 생긴대요. 그래서 힘의 한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타고 가는 배에 구멍이 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타고 가는 배가 구멍이 났어. 이미 배 망망대에 지금 떠 있는 상태예요. 구멍 났다 이러실 거예요? 너무 재밌어. 구멍 났어. 아니 배를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길래 구멍이 났어 하실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그 구멍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몸을 갖다 막아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면서 저는 완벽한 게 없다라고 봐요. 사장님의 스폰서님들 다 완벽하신가요? 저 죄송하지만 저희 스폰서 다 완벽하지 않으시거든요. 구멍 많으시죠? 저 완벽하지 않거든요. 파트너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구멍 너무 있죠. 시스템은요? 완벽한 시스템은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룹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멍이 났을 때 나의 마음가짐은 뭐냐는 거죠. 저거 별로고요. 이거 별로고 이거 별로예요. 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걸 진짜 감사하면 내가 차라리 그 구멍을 막을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재능은 게임에서 이기하였다. 그러나 팀워크는 우승을 가져온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인데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면 게임에서 이기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팀워크가 있어야지 그 팀은 우승까지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좀 많이 오바했는데요. 네, 죄송하고요. 근데 에이스 사장님들과 진짜 잊지 못하는 2023년을 너무너무 한번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역대급 랠리도 뉴스킨 코리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늘 랠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TRM도 가장 많이 하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진짜 원하는 싱가포르가 두바이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미팅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